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외국 영토에서 암살에 연루되는 등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무기 수출 통제와 경제적 지원 금지 등 엄격한 독자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가을 추수철을 맞은 북한 내부에서 군량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농민들이 보위부에 불려가 비판서를 쓰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네, 지난 1일이었죠. 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테러 지원국이 된 거죠? 네, 테러 지원국은 미국이 테러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또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분류해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미 국무부는 1979년부터 테러 지원국 명단을 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 된 것은 1987년이에요. 그때 11월 29일 날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858편, 한국 항공기죠. 네. 이 대한항공 858편이 인도양 상공에서 공중 폭파가 됩니다. 근데 이 폭파 사건이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밝혀져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88년 1월 미국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20년 만인 2008년에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북한이 폭파했어요. 그리고 핵 검증에도 핵 사찰에도 합의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정치적으로 그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게 조지 부시 행정부 때예요.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던 2017년 11월에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이 됩니다. 이제 이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에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북한이 당시에 2차 핵실험을 했었고 천안함 피격을 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이 비슷한 때쯤에 일어납니다. 결정적인 문제, 2017년 2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 형이죠. 네. 김정남이 신경가스로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북한 정부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다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마 지난 1월이었으니까요.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미국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북한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2017년에. 그런데 네. 여기서 해제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해제할 특별할 이유나 근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발표한 시점이에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시험 발사한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 외에 또 어떤 나라들이 이 테러 지원국에 지정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왜 테러 지원국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밝힌 테러 지원국 지정 요건은 그 테러 조직에 대한 기획, 훈련, 수송, 물질 지원 또는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테러 조직 활동을 테러 조직의 다른 조직의 활동까지 지원하는 걸 다 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국가를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 현재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4나라입니다. 이란,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수단,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북한이 지정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란은 1984년 1월에 추가가 되는데 레바논의 시아파 운동인 헤즈볼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근본주의 이슬람 단체인 하마스 등등 이슬람 지하드 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금 테러 지원국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단은 1993년에 테러 지원국이 되는데 역시 비슷합니다.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를 지원했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오랫동안 그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 대한 무기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지정이 됐는데 가장 오래됐네요. 1979년 목록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리아는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면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테러 지원
지정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의 수출관리법, 미국의 국내법이겠지만 대외 원조법 이런 법에 따라서 무기 관련 수출이라든가 판매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군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수출이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은 민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도 역시 다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도 당연히 엄격히 금지를 하는 등 독자 제재를 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국내법 말고 세계은행을 포함해서 국제 금융기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각 나라의 차관도 주고 막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반대하도록 그 나라에 대해서는 테러 지원국에 대해서는 반대하도록 또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지금 아까 나라들 몇 개 있었잖아요. 테러 네. 지원국에. 북한 같은 경우 현재 총 7,400만 달러가 미국에 있나 봐요. 이걸 현재 동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그 돈을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란은 한 1억 7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고요. 네. 그다음에 시리아가 3,500만 달러의 자산이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건 아니지만 미국 여행을 할 때 비자를 발급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 테러 지원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미국에 갈 때 지금은 전자 여행 허가제, 그러니까 이스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식 뭐 비자 발급 따로 비자 발급 필요 없이 갈 수 있거든요. 쉽게. 그런데 테러 지원국인 북한을 만약에 갔다 온 사람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까다롭게 오랜 시간 비자 발급 줄 서서 가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북한 방문을 했었잖아요. 통일부가 네. 주관해가지고 그 대상자들은 미국에 여행할 때 약간 까다롭습니다. 테러 지원국인 나라를 갔다 왔기 때문이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테러 지원국을 발표한 시점에서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네네네.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는 발표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한 바로 다음 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네. 미국의 의도가 궁금한데요.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폼페이오 장관이 한 말들이 어떤 거냐면 북한이 하루 전에 발사한 이 두 발은 이전에 발사했던 것과 일치한 로켓들이다. 이런 점. 그다음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년 전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도 물론 했고요. 전 세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중심으로 지금 뭉쳐 있다. 이런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근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지금까지는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도 살짝 했고요. 어쨌든 몇 달 안에 좋은 결과가 얻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했다는 건 결국 대북 독자 제재 유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언론에서는 어떤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미 재무부가 21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가 봐요. 이제 이번 제재는 당연히 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유엔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도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의 중요한 독자 제재 항목인 테러 지원국에 다시 지정함으로써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면요. 네네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비판적 표현이나 이 테러 활동에 대한 상세한 지적은 빠졌거든요. 그러네요. 북미 대화를 좀 고려해서 수위 조절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난해 발간 보고서에는 위협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또 위험하고 악의적인 행동이다 이런 표현도 썼었어요. 근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용어들 좀 부정적인 북한을 좀 자극할 만한 용어들은 뺐습니다. 이걸 보면 지난달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사실 성과 없이 끝나기는 했지만 북미 모두 대화는 끝났다. 공식 선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안까지 어떻게든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다시 나와라. 이런 식의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분위기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외무성이 바로 반응을 내놨어요. 그 외무성 대변인이 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형식은 뭐 기자와의 문답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지금 입장을 내놨냐면 조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인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테러 지원국 감투를 계속 씌워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대화 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배신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를 했고요. 온갖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테러 보고서를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단죄하며 전면 배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했는데, 근데 이건 사실 북한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될 때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네. 그때 했던 반응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은 늘 해오던 대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이번에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것이 북미 대화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글쎄 일단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조금 더 압박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력한 제재를 테러 지원국 지정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좀 더 적극 의사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북미 간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지는 현재로서는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영변만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핵 폐기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든가 하는 좀 더 진전된 확실한 핵 폐기 의사를 미국은 원할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변 정도를 적당히 폐기를 해주면서 실질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풀고 싶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 북한이 해온 모습을 보면. 네. 근데 양쪽 다 북한이든 미국이든 서로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빨리 입장을 바꿔주길 바라는,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결단해 주길 바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미 대화의 성패는 양쪽 가운데 누가 정치적으로 결단하느냐, 쉽게 말해 누가 정치적으로 입장을 바꾸느냐, 이런 상황이죠. 누가 더 급한가, 이런 건데, 현재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이 압박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수출이 특히 급격히 줄었고 수입량은 크게 안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지금 계속해서 매해 한 20억 달러씩 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얼마나 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걸로 2년을 버틸 수 있을지 3년을 버틸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국제 전문가들의 관심사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급한 쪽에서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 이번에 뭐 테러 지원국 지정이 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농촌에서는 가을 추수철을 맞아 탈곡으로 분주한데요. 평안남도에서 농민들이 보위부에 불려가서 비판서를 쓰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죠? 네, 일단 사건 개요를 보면 호위국 여단, 이거 군인이네요. 그 양곡 참모라는 직책이 있나 보죠. 그 양곡 참모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원군의 한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군량미를 이제 징수를 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마을에 거주하는 농장의 통계원인데 여성이에요. 이 통계원이 여당 양곡 참모를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군량미 징수를 막 하러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농장의 통계원을 비난하고 뭐 욕설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통계원이 결국 이 사안을 당위원회에 이제 신소를 했고, 이후에 통계원에게 비난과 욕설을 했던 농민들이 보위부에 불려간 사건입니다. 가지고 그중 몇몇은 현재까지 보위부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이제 사건의 개요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군부대의 군량미 징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 텐데요. 농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표면을 보면 그 통계원이 자신의 집을 그 양곡 참모 숙소로 내줬나 봐요. 네. 그것도 이제 동네 농민들한테는 좀 못마땅했나 봐요. 그리고 또 농민들이 군부대 군량미 조달을 담당한 농장 작업반 통계원에 이제 막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랬다는 건데, 내막을 보면 최근 농촌 현지에서 가을철 군량미 징수 사업을 이제 군부대가 벌이고 있는데 예년보다 훨씬 더 철저히 지금 벌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군부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과거보다 훨씬 많은 군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탈곡장, 창고 이런 걸 감시하고 있고요. 혹시 농민들이 식량을 가져가지 않나 막 이런 것들을 감시하면서 심지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장까지 가서 감시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나 봅니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상당한 불만, 그다음에 그 내려온 군인들과의 신경전 이런 게 만만치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많이 가져가면 또 가져갈수록 농민들의 몫이 좀 줄어드나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예민한 상황인데 일례로 농장 관리원들과 군부대 양식 참모 사이에 이제 이것이 때로는 몸싸움으로 벌어지기도 하고요. 마을에서 실제로 싸운 경우도 있나 봐요. 네. 또 어떤 마을은 군인들이 실탄을 발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들이. 농민들을 향해서요? 예. 그래서 실제 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뭐 다툼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위협 차원에서 그런 상황을 했나 보죠. 그만큼 올해 작황이 이제 나쁘다 보니까 군에서는 식량 확보를 위해서 더 엄격하게 협동농장에 와서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농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과 군인들과의 신경전까지 있으면서 상당히 날카로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 이유 같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네. 최근 북한 농촌에서는 농민보다 군인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군량미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올해 북한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도까지 지금 갈등이 심화됐다면 그건 뭐 당연히 식량 사정이 악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같은데요.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이상 기후 현상으로 극심한 가물이 해마다 계속돼서 농업 생산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낸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걸 통해서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이제 최근 북한 국가 보고서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식량 실태를 보고를 했는데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북한 농업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밀, 보리, 감자 수확이 평균 이하다. 이렇게 진단을 지금 한 상태고요. 옥수수, 쌀과 같은 주요 곡물도 평년보다 적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올해 역시 북한의 식량 사정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어려운데 북한 네. 당국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책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후, 가물이 심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올 3월에는 북한의 가장 큰 비료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비료 부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식량이 부족하면 사오면 되겠지만 지금 수출길이 막히면서 달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수입량도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은 없을 텐데 우리 한국 당국이 지금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식량이 부족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건데 북한 당국은 지금 일체 응답을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과연 조금 더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 그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떨지 뭐 그건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자존심 문제가 있거든요. 남북 관계를 어쨌든 대북 제재를 푸는데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다 할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슬그머니 이 남한 당국의 쌀 지원을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북한 당국도 대책이 뾰족하지 않은 듯 보이고 그것 때문에 농민들 또 북한 주민들도 지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자존심을 지킨다고 해도 주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뭐 매우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사실 하나씩 차곡차곡 풀어야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의 식량 사정도 좋아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핵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야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걸 실행으로 옮겨줘야 결국 식량 사정이라든가 제재도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무부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소식과 북한 당국이 군량미를 집중 수매하면서 농민들 사이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